이번 시간에는 콜백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상당히 사용 빈도가 빈번한 중요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리피트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피트 함수는요, 이 내부에서 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 n을 통해서 인수를 전달받는데 이 인수가 반복할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 5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이쪽으로 여기서 사용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0, 1, 2, 3, 4 이렇게 총 5회 반복이 될 텐데, 이 반복문 안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있냐면 지금 인덱스, 즉 i를 콘솔 로그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요, 이 리피트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함수 내부에 콘솔 로그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일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이 단순히 인덱스를 출력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로직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롭게 함수를 만드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우리 함수예요. 인덱스를 그냥 호출하는 함수였고요. 그런데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홀수일 때만 i가 0, 1, 2, 3, 4 이렇게 5번 반복하는데 홀수일 때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도 사용을 할 것이고 새롭게 이 함수도 필요하니까 두 개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홀수일 때만이 아니고 또는 짝수일 때 호출하는 방법, 또는 예를 들어서 5의 배수를 출력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새롭게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함수의 개수도 늘어나고, 함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것은 함수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repeat 1과 repeat 2 함수를 잘 보시면은요, 다른 로직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 이 부분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은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단 포문 내부에서, 포문의 코드 블록 내부에서 수행할 일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함수들은 반복한다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면서 하는 일만 다른 것이죠. 따라서 함수의 일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함수를 정의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함수를 합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수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만 변했습니다. 이 부분만. 그 이외의 부분은 변하지가 않았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미리 정의를 해두고, 함수 내부에 미리 정의를 해두고, 변하는 부분들만 추상화해서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 함수 외부에서 받아들인 로직을 우리가 기존에 만든 함수와 합성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n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자, 반복할 숫자 값을 받는 매개 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f라고 추가를 하였는데 의도는 뭐냐면은요. 이 f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함수의 변하는 로직을 추상화해서 받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 f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함수가 전달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객체입니다. 따라서 값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1급 객체라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함수는 객체이므로 값처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인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보시면 자, 이 f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전달받을 것인데 그 함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repeat 1, repeat 2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었죠. 콘솔 로그 i하고 if문이 추가된 콘솔 로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함수를 이 부분에서 호출을 해줍니다. 왜 이 부분에서 호출하냐면 이 코드 블록, 즉 포문의 이 코드 블록만이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요, 인수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i를 전달하면서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repeat 해서요, o와 log all이라는 함수를 전달을 하고 있죠. 이 log all은 여기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이 log all이라는 변수에 함수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는 거죠. 즉, 함수 표현식입니다. 즉, log all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이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값을 갖고 있는데, 그 참조값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참조값이 이 안으로 전달되어지면서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f라는 매개 변수도 이 함수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log all이 가지고 있었던 참조값을 복사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즉 참조에 의한 전달, pass by reference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f와 log all은 같은 함수 객체, 즉 이 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서도 f라는 식별자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i를 전달하면서 호출을 하니까 이쪽에, 그렇죠?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니까요. 여기 매개 변수에 이 i가 전달이 되어지면서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되어져서 0, 1, 2, 3, 4 이렇게 5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홀수만을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지금 if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나머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연산자인데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면 이 내부는 지금 조건식, 즉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어져야 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 false로 평가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1로 평가되어진다면 true로 평가되어질 겁니다. 0이 나온다면 이 표현식의 결과가 0이 나온다면 짝수라는 얘기죠. 홀수라면 1이 나올 겁니다. 1일 때 true가 되기 때문에 즉 이 if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홀수일 때를 의미합니다. 즉 홀수일 때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아까 log all과는 다른 함수를 정의하였고요. 이번에는 repeat 함수에 이 반복할 횟수를 지정하는 숫자 값은 동일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자, 새로운 이 함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함수의 참조가 f로 전달되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지겠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지면서 i가 전달이 되어지면서 5번 호출이 되어질 텐데 콘솔 로그는 2번, 즉 i가 1일 때, 3일 때, 즉 홀수일 때만 출력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공통된 내용들은 미리 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바뀌는 부분만 함수 외부에서 전달을 받도록, 함수라는 형태로 전달을 받도록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차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함수, 자, 이 함수와 이 함수인데요. 이런 함수들을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고차 함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를 전달받을 수 있거나 또는 함수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고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고차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고차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니까요, 콜백 함수도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콜백 함수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는 함수를 고차 함수라 합니다. 아까 예제에서 repeat가 고차 함수고요. repeat의 두 번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함수가 콜백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 함수를 repeat 함수를 호출할 때 이 repeat 함수가 고차 함수인데 이 고차 함수에 콜백 함수를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전달했습니다. 자, 만약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했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사용하겠다라는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log_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였고요. 자, 이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이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log_all이라는 변수가 함수 객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함수는 여러 가지 생성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 리터럴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아까는 식별자에 할당되어져 있는 함수의 참조를 전달하였었고요. 자, 지금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함수 리터럴을 통해서 함수를 생성하고 있죠. 자, 아까는 log_all이라는 변수에 담아놨으므로 재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익명의 함수 리터럴을 사용을 해서 바로 이 호출문 내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콜백 함수는 단 한 번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이 repeat가 호출이 되어지면 그때 이 함수 리터럴이 평가되어집니다. 따라서 repeat가 한 번만 호출되어진다면 이 함수 객체도 한 번만 생성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repeat 함수가 100번 호출이 되어진다면 이 함수도 100번 생성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고차 함수의 호출 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 리터럴을 직접 매개 변수에 전달하기 직전에 이렇게 인수를 집어넣는 이 문맥에 정의하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변수에 담아서, 즉 함수 표현식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함수 표현식은 단 한 번만 실행이 되어지니까 함수가 단 한 번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콜백 함수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인데 비동기 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동기 처리에서 콜백 함수는 꽤나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 비동기 처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벤트 처리 또는 AJAX 통신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벤트를 등록하는 문법인데요. 지금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로 함수 리터럴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callback 함수이죠.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HTML상에 기재한 요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중에 DOM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하나의 DOM 요소, 즉 HTML에 우리가 정의한 요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my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그 요소가 클릭되어졌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럴 때도 이런 이벤트 처리를 할 때도 콜백 함수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자, 이 경우는 set timeout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냐면 첫 번째에 콜백 함수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콜백 함수를 전달해 주고 두 번째 숫자를 전달해 주는데 이 숫자가 시간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000밀리세컨드는 1초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1초 후에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콜백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콜백 함수를 고차 함수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다시 리피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함수의 참조를 인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출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그 오드스라는 식별자가 가지고 있는 참조를 이 리피트에게 전달을 하면 이 함수는 누가 호출할 거냐면 고차 함수가 호출을 합니다. 고차 함수가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수를 전달할 때 호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함수의 참조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콜백 함수는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처럼 비동기 처리, 즉 AJAX 통신이라든지 이벤트 처리, 그리고 타이머 함수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배열을 살펴볼 때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배열에 다양한 고차 함수들이 있습니다. 배열의 대표적인 고차 함수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맵이라든지 필터, reduce, sum, every,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배열의 고차 함수들이 모두 다 콜백 함수를 전달받는 고차 함수라는 점입니다. 이 배열을 우리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배열입니다. 자, 배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활용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배열을 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맵이나 필터나 리듀스와 같은 고차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콜백 함수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